24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입니다. 기말고사고요.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학교는 가운중학교고요. 가운중학교. 단원은 2단원, 3단원, 6단원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부터 부르고 나서 풀이하겠습니다.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 5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6번, 4번, 7번에 5번, 8번, 3번, 다음 9번에 3번, 10번, 5번, 11번, 2번, 다음 12번에 4번, 13번에 1번, 14번, 4번, 다음 15번에 4번, 16번에 1번, 17번에 4번, 다음 18번에 2번, 19번에 3번, 20번 5번, 21번 4번, 22번에 5번 되겠습니다. 문제가 22개고요. 그렇게 문항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2단원, 3단원, 6단원이기 때문에 물리 파트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1번부터 바로 해볼게요. 여기는 2단원이죠. 기압이니까 2-3파트부터 시작합니다. 자,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1기압은 76mm Hg 틀렸죠? 76cm Hg가 1기압이고요. 얘는 1013 헥토파스칼이고 물기둥 10m. 이 정도 하면 될까요? 760mm Hg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760mm Hg라면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고요.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자, 쌤이 이런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여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산이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산 위에서는 공기가 누르는 힘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할 텐데 산 위에서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산 높이 아래에서는 이만큼의 공기가 나를 누르는 거야. 그럼 기압이 어디가 더 높겠어요? 바닥에, 지면에 있을 때 기압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압의 크기를 측정한 토리첼리의 실험입니다. 여기 진공 있고 수온 있네요. 여기 H라고 했는데 이 H 높이는 76cm 될 거예요. 수온 기둥이죠. 1기압은 약 1013 헥토파스칼 맞습니다. 수온 대신에 물을 사용한다. H는 변합니다. 10m가 되겠죠. 10m의 물기둥이 누르는 힘이 1기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틀렸어요. 1기압은 76cm의 물이 아니라 수온이죠.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기 때문에 디귿도 틀려서 맞는 거 1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3번. A와 B의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라. 요리관 속 수은이 쭉 내려가다가 1m가 들어있었을 건데 쭉쭉 내려가다가 멈춘 까닭은 수은면을 누르는 뭐와 수은 기둥이 누르는 뭐가 같기 때문이다. 압력해야 되겠네요. 압력. 자, 수은면을 누르는 기압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압 들어갔고 압력 들어갔네요. 부피와 질량이 막 나와 있어요. 이거 완전 관련이 없죠. 이거는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람이네요. 자, 기압 차이로 인해서 공기가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공기를 바람이라고 부르고 가는 하루 중에서 어떨 때 부는 바람인지 찾아야 되고 나는 1년 중에서 어떨 때 부는 바람인지 찾아야 됩니다. 자, 가는 이거는 해륙풍이라고 해서 자, 하루 만에 나타나는 바람이고요. 얘는 계절풍이라고 해서 1년 동안에 나타나는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서 지금 바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B. B에서 A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B가 지금 바다죠?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은 항상 바람의 이름을 붙여줄 때는
출발하는 쪽에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바다에서 출발하니까 이것은 해풍 되겠습니다. 해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바람은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저기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바다가 지금 왜 고기압이 됐냐.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 보이죠? 화살표. 자 A지역 육지는 공기가 이렇게 위로 뜨는 거 보이죠? 이거 언제일까요? 낮입니다. 낮에 왜 이렇게 될까요? 낮에는 비열 차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연용량 차이, 비열 차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가열됐을 때 온도가 많이 변하는 것은 육지가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죠. 바다보다 비열이 작은 육지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간다, 기온이 높아진다.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는 상승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다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공기가 밑으로 깔리죠. 그래서 기온이 낮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다가 고기압,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불어가는 해풍 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낮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는 대륙이라고 할 거고요. 대륙, 좀 커다란 육지를 의미하죠. 여기는 해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간다? 여기가 동서남북 갈라놓으면 북서쪽이거든요. 북서계절풍이라고 불러요. 북서계절풍이 지금 남동쪽으로 불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할까요? 이거 겨울이겠네요. 자, 그리고 출발하는 지점이 고기압일 거고요. 여기는 저기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고기압, 저기압입니다. 이거 언제일까? 겨울이라 그랬죠. 겨울에는 온도가 내려가는데 어디가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갈까요? 온도, 육지겠죠. 육지에서 온도가 쭉 많이 떨어져요. 온도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 공기들이 뭉쳐서 아래로 깔리니까 공기가 많이 뭉쳐있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보면 될까요? 가는 낮에 부는 해풍, 그렇죠. 나는 겨울에 부는 남동이 아니라 북서계절풍 되겠죠. 북서계절풍. A와 C는 A와 C 어디 있어? C는 고기압 맞는데 A는 저기압이니까 틀렸습니다. 고기압을 볼 거면 B와 C가 고기압이고요. A와 D가 저기압이니까 1번만 기억만 맞아서 1번. 다음 5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냈어요. 이렇게 4개를 착착 끊어서 여기가 고위도고요. 여기는 저위도입니다. 여기는 대륙이고 여기는 해양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분을 4개를 지어주고 나면은 그 A, B, C, D 구간의 특징을 나타내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고위도는 차갑잖아요. 춥잖아요.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고위도가 북극과 남극에 있겠죠. 그럼 A는 일단 이름 다 외워야 되죠. 요거 시베리아 기단 되겠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은 한랭하고 다음에 건조하다. 왜 건조할까? 대륙이니까요. 대륙 쪽에 있으니까 건조하고 고위도에 있으니까 차갑습니다. 언제 할까요? 겨울입니다. 지금 가은중학교가 첫 번째 시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풀이를 적어주고 있는데 두 번째 시험지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B를 볼게요. B는 저위도 지방에 있으니까 조금 따뜻하겠죠? 고온, 온난이라고 할게요. 온난하고 대륙이니까 건조하겠죠? 이거는 양쯔강 기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 C를 볼게요. C는 고위도니까 한랭하고 그리고 해양에 가까우니까 습합니다. 한랭, 다습 하고 우리나라의 초여름에 해당합니다. 딱 지금이네요. 한 6월 달쯤. 그쵸? 그리고 이거 이름이 뭐죠? 오호츠크해 기단 되겠죠? 오호츠크해 기단입니다. 다음 D를 볼게요. D는 남쪽 저기압이고 해양이니까 이게 고온 다습 하고 우리나라의 한여름이고요. 이 기단의 이름은 북태평양 기단 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문제 푸는 건 1도 아니죠. 다 볼게요. A는 시베리아 기단 그렇습니다. B는 봄과 가을 그렇죠. C는 춥고 건조가 아니라 춥고 습한 그리고 겨울이 아니고 초여름. 춥고 건조한 거는 A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 D는 어디 있어? D죠. 고온 다습. C와 D가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세력이 비슷할 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걸 장마라고 부르죠. 우리가 장마. 답은 3번이었습니다. 6번 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나타냈어요. 딱 봤을 때 요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이름이 뭔지 알죠? 온대저기압입니다.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이 들어가 있으면 언제라고 봐야 되니? 우리나라의 봄과 가을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A 지역 어디 있을까? A가 안 보이는데. A 여기죠? 자, A 지역의 날씨가 맑은지 흐린지는 기압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1016이죠. 1기압보다 높고요. 1004예요. 1기압보다 낮은 상태. 기압이 높다 낮다를 고기압과 저기압을 판단할 때는 절대적인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보다 기압이 높을 때는 고기압이라고 하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을 때를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016 고기압이고요. A는 1004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은 여기서 이렇게 불어가겠죠. 자, A 지역의 날씨는 맑다 틀렸어요. 저기압일 때 날씨가 맑을 수가 없어요. C 지역 어디 있을까? C 지역이죠. 여긴 1020인데요. 엄청 높은데요. 저기압이 아니라 고기압 중심부 되겠죠. 기온이 같은 지점을 연결해서 기온이지 기온 아니죠. 기온 말고 기압이겠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압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에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북반구 중위도에서 붑니다. 편서풍. 편향되어 있다.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간다. 서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불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으로 이동한다. 맞겠죠. 전선을 경계로 기온과 습도 등이 달라짐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전선이 통과해도 날씨가 변화가 없다. 아니요.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변합니다. 틀려서 맞는 거는 4번밖에 없어. 7번. 자, B 지역의 날씨를 볼까요? B 지역은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온대저기압의 중심부란 말이죠. 여기는 따뜻하고 비가 안 오고요. 맑은 상태가 될 겁니다. 북서풍, 바람은 봐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딱 끊어서 여기가 A 구간, B 구간, 여기가 C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남서풍이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남서풍, 남쪽이고 출발점 봐야 돼요. 서쪽이기 때문에 남서풍이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고 있다. 북서풍 틀렸어요. 남서풍. 북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서쪽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시베리아 기단 쪽이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자, 이슬비 아니고 비가 안 옵니다. 소나기도 안 옵니다. 지금 맑은 상태. 층운형 구름도 없어요. 가운데 지점, 여기 A, B 지역은 맑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도 안 오고 구름도 없습니다. 기온이 높고 대체로 맑다. 5번 정답. 자, 8번 보겠습니다. A, B, C 지역 중에서 그림과 같은 바람이 부는 지역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바람이 불어나가는 중이죠. 바람이 불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있겠죠. 불어나간다. 어디를 얘기합니까? 고기압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A, B, C 지역 중에서 고기압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야 되는데 자, 뭐야? A 지역은 1004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고기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기압입니다. 여기 이건 이름 자체가 온대저기압이죠. 저기압이고요. 그런데 C는 1020 여기가 고기압 되겠네요. C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 9번 볼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전선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한랭전선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저운형 그림이 형성됐고 얘는 온난전선이 될 거예요. 자, 가의 전선의 기온은 이렇게 됩니다. 맞죠? 뾰족뾰족. 나는 전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겠죠? 온난전선이 더 완만합니다. 온난전선. 이 기울기가 완만하고 가는 온난전선 틀렸어요. 가는 한랭전선이고요. 나가 온난전선입니다. 틀렸고 완만하고 그럼 니은만 기억 니은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이거 전체 암기 다 돼 있어야 돼요. 자, 10번 볼게요. 전선에 대한 설명.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잘 섞인다? 섞이지 않고요. 타고 올라가거나 밑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형성되겠죠. 섞이지 않아요. 폐색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져서 나중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폐색전선, 폐색이 짙다. 보통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형성되는 거 맞고요.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선면을 만나는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겠죠. 니은 디귿 5번, 11번 볼게요. 자,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계절의 일기도를 나타냈어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 여기 있죠. 이렇게 있죠. 서쪽이 고기압이고요. 동쪽이 저기압입니다. 서, 고, 동, 저, 형, 기압 배치라고 보통 부르고요. 자, 요럴 때 언제 이렇게 되나? 겨울입니다. 됐나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북쪽에서, 북서쪽에서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쵸?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열대야는 여름이니까 틀렸고 춥고 건조하다. 겨울 그렇죠. 북태평양은 여름이니까 틀렸고 남구 북조형도 여름이니까 틀렸고 기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은 이것은 봄, 가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11번까지 봤고요. 12번부터는 문제가 3단원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물체가 3m/s의 속력으로 1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풀면 되는데 속력이 3m/s 곱하기 시간은 12s, 12초죠. 하면은 36m 나오겠나요? 3 곱하기 10이니까 간단하게 36m. 기본 문제였어요. 4번. 자, 그래프는 직선상을 운동하는 물체 A와 B입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 거리인 것으로 봐서 여기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속력이죠. 또 기울기가 지금 속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울기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죠? 이거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의 기울기 되고 A가 B보다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정확한 값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정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와 B는 둘 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 크다. A가 더 큽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B가 더 크다. A가 더 크겠죠. A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요. 기억만 맞아서 1번. 14번 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없는 이거 뭘까요?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의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는데 X축이 시간, Y축이 거리인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겠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인 거는 이 기울기가 X축과 나란한 직선으로 나타난다. 속력의 변화가 없다. 20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72km가 될까요? 해볼게요. 자, 지금 속력이 20m/s입니다. 거리는 속력 20m/s 곱하기 시간은 1시간이니까 1시간 3600s가 되겠죠. 자, 20 곱하기 3600이니까 이게 0이 하나 더 붙으면 72,000 미터가 나오거든요. 얘를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공 3개를 날려야 돼요. 공 3개 날리고 72km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건 정지해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정지했다는 게 아니라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니은 틀렸습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이거죠. 여기 시간이고 여기 거리 둘 다 등속운동 그래프 맞죠? 기억 디귿 답은 4번입니다. 15번 볼게요. 1초에 30타점을 찍는 시간 기록계 어떤 물체의 등속 운동을 기록했는데 종이 테이프죠. 1초에 30타점을 찍는답니다. 그러면 여기 타점이 지금 한 칸,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타점이에요. 자, 6타점이라고 하는 1초에 60타점을 찍는데 6타점을 찍었어. 몇 초일까요? 5분의 1이니까 30분의 6이면은 5분의 1이죠. 5분의 1초가 몇 초입니까? 0.2초죠. 자, 그러면 0.2초 동안에 7cm를 갔다는 거야. 그러면 1초 동안에 몇 cm를 갈까요? 자, 지금 단위가 cm/s이기 때문에 1초 동안에 몇 cm 가는지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0.2초에 7cm 가니까 곱하기 5 하면은 5, 7, 35cm 갈 수 있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어떻게 풀면 더 좋을까? 1초에 30타점이래요. 그러면 0.2초에 6타점이야. 아이씨,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몇 초인지를 봐야지. 자, 몇 초가 나올까? 6타점을 찍었어. 그럼 몇 초냐 이거죠. 자, 외항끼리 곱하고 내항끼리 곱해서 x는 30분의 6이다.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5분의 1이 나오잖아요. 5분의 1초. 자, 5분의 1초가 0.2초야. 0.2초 동안 0.2초 동안에 7cm를 갔어요. 7cm. 그러면 1초에 몇 cm를 갈 거냐? 1초 동안에 가는 거리, 이게 속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곱할 필요 없긴 한데 사실 그래서 5 곱해가지고 35cm, 57, 35cm per sec 나오면 되긴 합니다. 자, 15번에 4번이었고요. 다음 16번입니다.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냈어요. 자, 이게 지금 4초 동안에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4초가 됐을 때 30m per sec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2초가 됐을 때는 2초일 때는 15m per sec였을까요? 1초일 때는 7.5m per sec였을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했으니까요. 내용 볼게요. 6초를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2초에 15, 4초에 30, 6초면 45m per sec. 맞네요.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일정.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 아니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운동이라서 이동 거리도 점점 늘어나겠죠. 자, 이러한 운동을 하는 예로 무빙워크 아니에요. 스키리프트 아닙니다. 이거 둘 다 등속 운동이란 얘기야. 근데 이건 지금 등속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네요. 자, 17번 볼게요. 자연학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속력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쵸? 1초에 9.8m per sec씩 증가합니다. 맞고, 물체에 따라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뜻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중력의 크기가 그 물체의 무게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면 중력의 크기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죠.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 운동하면 공기저항 무시했어요. 일단 자유낙하하면 질량이 큰 물체가 아니요, 관계없어요. 질량과 관계없이 두 물체는 똑같이 바닥에 도착합니다. 4번입니다. 기억과 니은. 다음 18번 볼게요. 지금까지 문제도 전부 3단원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6단원 안 들어갔어요. 자, 질량이 1kg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5m 높이만큼 들어 올렸을 때 한 일의 양은 1kg입니다. 자, 그러면 E를 구하기 위해서 W는 FS가 E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F는 이게 뭐죠? 힘이거든요. 힘, 얼마만큼의 힘을 줘가지고 얘를 얼만큼 들어 올릴 거냐 이거야. 이 물체가 있어요. 자,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 질량이 얼마니? 1kg이에요. 얘를 5m 들어 올리겠다는 거야. 일을 얼만큼 할 거냐? 자, 1kg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은, 힘은, 가해줘야 되는 힘은 이 물체의 질량만큼이 아니라 이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질량을 무게로 바꾸려면 1kg 곱하기 9.8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무게는 지금 9.8, 단위는 뉴턴입니다. 자, F가 9.8N이고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나와 있죠? 5m. 계산해주면 아주 간단. 49줄. 1의 단위는 줄입니다. 49줄. 답은 2번. 19번 볼게요. 일과 에너지.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공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경우 과학적인 일의 양은 0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는 이동 거리가 S가 0이거든요. 그럼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W는 FS에서 어떠한 힘을 가해줄 때 이동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어야 해요. 그래야 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이거 페이크네요. 합이 아니라 곱입니다. D가 틀려서 기억과 니은 3번.
자, 그림은 O점에서 2.5m 떨어진 점 A점에서 속력 측정기를 설치하고 질량이 200g이네요. 단위 환산 모터 해놓을까요? 단위 환산 200g은 0.2kg으로 환산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O점에서 쭉 떨어질 거야. A점에서 측정을 할 건데 높이가 2.5m였어요. 자연 아까 시켰을 겁니다. 자, 높이 있고요. 질량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 A점에서 쇠구슬의 속력은 7m/s가 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 공식을 세워봐야 되죠. 이렇게 세워보겠습니다. 이 P,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0.2kg 곱하기 높이는 2.5m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하면 위치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꼭대기 지점에서의 위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바닥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꼭대기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동일할 거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0.2kg 곱하기 속력에 제곱했을 때의 값이 운동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날리는 거 2kg, 2kg, 2kg 동시에 없애주고요. 다음에 2분의 1을 반대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보내면 곱하기 2랑 똑같으니까 2.5를 곱하기 하면 5가 되겠죠? 5입니다. 자, 5 곱하기 9.8 하면 49 나오거든요. 49는 V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V는 뭐를 제곱했을 때 49가 되나? 7이죠. 속력은 7m/s가 나옵니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 맞아요. O점에서 A까지의 거리가 4배가 되죠. 그러면 볼게요. 거리가 4배가 되면 5점에서 A까지 거리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높이. 높이가 4배가 됐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되죠. 자,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되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도 4배가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를 4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속력은 2배만 되면 돼요.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속력이 2배가 된다. 그렇네요. 질량이 2배인 쇠구슬을 사용하면 A점에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됩니다.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그림은 질량이 4kg인 공을 기준면인 B점으로부터 4.9m 높이에 있는 A에서 쭉 떨어뜨렸을 겁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나왔네요. 6단원입니다. A점에서의 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0일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B점에서의 공의 위치 에너지 0줄. 이거는 무조건 맞을 겁니다. 자,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이 9.8m/s인지는 계산을 해볼게요. 자, 맨 꼭대기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9.8 곱하기 질량이 4kg 곱하기 높이가 4.9m라네요. 4.9m 곱하기 4를 하면 얼마 나올까? 이거 4, 40, 5, 4, 20에다가 4 빼주면 19.6 나오겠네요. 이거 19.6입니다. 19.6 곱하기 9.8이 되어 있네요. 지금 어이구. 자, 일단 틀린 거 맞는 거 찾았죠? 속력 구하는 거 바로 해봐야겠어요. 지금 숫자를 구하는 게 더 피곤한 상태겠네요. 자, 이 P는 이렇게 9.8 곱하기 4kg 곱하기 4.9m는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속력에 제곱했을 때 이 K가 되겠죠. 질량 4kg, 4kg, 4kg 날렸습니다. 자, 2분의 1을 반대로 보내면은 4.9에다가 2를 곱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얘가 9.8이 되겠죠. 9.8이 두 개 있네요. 그럼 뭘까요? 9.8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V제곱은 9.8의 제곱이니까 9.8 나오면 되겠습니다. V는 9.8 됐나요? 다시 한 번 더 써줄게요.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이 4kg 곱하기 높이는 4.9m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질량 4kg 곱하기 속력의 제곱 계산해주면 운동 에너지 나오죠. 모든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걸 거고요.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곧 바닥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동일할 거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따로 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할 거냐면 속력을 바로 구해버릴 겁니다. 자, 질량 일단 날릴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반대로 보내주면 4.9 곱하기 2를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9.8이 나오겠죠. 그럼 9.8이 두 개 있으니까 9.8제곱 V제곱밖에 안 남았어요. 따라서 V는 9.8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미터 퍼 세크 단위 붙여주면 되겠죠. 자, B점에 도달하는 순간 공의 속력이 9.8m per sec. 정답 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 그림엔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기준면으로부터 5m 높이가 5m, 바닥에 1m니까 4m만큼 낙하했겠네요. 높이가 4m, C 이렇게 있네요. 자, 질량도 없어요. 근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그 B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A에서 B 구간으로 이동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가 A에서 B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 그렇습니다.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B점 여기죠. 운동 에너지와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같다. 자,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체의 5분의 4만큼이 운동 에너지일 거고요. 여긴 높이가 전체의 4m니까 5분의 4만큼이 위치 에너지겠네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개 똑같습니다. 같아요. B점과 C점에서 롤러코스터의 속력의 B는 2대 1이다. 전체의 5분의 4만큼이죠. 자, 이게 B입니다. 이 KB는 5분의 4. 이 K 다음에 C는 5분의 1만큼이 운동 에너지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B는 이렇게 V는 4대 다시 운동 에너지 B는 4대 1이면 속력의 B는 2대 1이면 됩니다. 속력의 제곱에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놔야 돼요.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